이번 제409회 제1차 정례에서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 첫 도정 질문이 열렸는데요. 나흘간 22명의 의원이 나서서 각종 현안을 진단하며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사회 양극화, 부의 세습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초선 의원이 있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 이슈 인터뷰는 바로 그 주인공 한동수 의원님을 모시고 제주사회의 소득 양극화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진단을 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 등은 무엇인지 등에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30대 젊은 초선 의원으로서 주변의 기대가 큰 것 같아요. 12대 의회 의정활동 각오부터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의 비서에서 여러분의 비서가 되기 위해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정직한 노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는 제 신념을 되새기면서 제주다운 제주, 그리고 도남동 이도이동이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나 겸손함을 유지하고 주민과 소통하여 자연과 공존하고 소득과 차별이 없는 축복의 땅 제주, 그리고 주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남동과 이도이동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고 좀 믿고요. 네, 바로 본 질문으로 좀 들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나흘간의 도정 질문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좀 가장 그래도 좀 주목해서 본 게 의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이렇게 들이대면서 지역사회 양극화 문제, 부의세습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셨어요. 뭐 그냥 개괄적으로 많은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개괄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설명 먼저 듣고 좀 질문을 이어갈게요. 네, 이번에 저는 소득 불평등과 부의세습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도정 질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영훈 도지사께서도 답변을 준비하면서 통계 수치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공감을 좀 해주셨고요. 실제적으로 자산 불평등을 먼저 보면 이번에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조사한 2021년도 3월달 이 자료를 보면은 제주 지역 자산 불평등 수준은 상위 25% 그룹의 순자산 점유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의세습과 관련해가지고도 2030 청년 세대 간 가구 간 자산 불평등 차이가 상위 그룹과 그 다음에 하위 그룹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뭐 지표들을 조금 구별해서 좀 볼게요. 일단 먼저 자산과 관련해서 제주역 수준, 전국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일까요? 네, 제주 가계 평균 순자산 규모는 4억 9천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순자산 연평균 증가율은 5년간 평균 11.3%로 이 전국 평균 6.4%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은 우리가 전국에서 보면 최상위 수준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상위, 하위 이게 격차가 좀 심하다는 것 같은데, 네, 그건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 질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먼저 상위 20%, 25% 가계의 평균 자산은 14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하위 25%는 1,500만 원 정도쯤인데 약 93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격차이며 하위 25%의 순자산 불변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순자산에서 상위 25%가 차지하는 순자산 비중은 74.4%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위 10%의 평균 순자산은 23.5억 원에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은 거로 나오고 있고, 더 충격적인 거는 하위 10%의 평균 순자산은 161만 원으로 무려 1,455배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소득 불평등의 척도라고 네. 얘기하죠. 이게 팔마 비율. 네. 이것도 전국에서 뭐 네. 좀 높은 비율이라고 하는 그 어떤 얘기인가요? 예, 이 팔마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위 10% 보유 자산을 하위 40%의 보유 자산으로 나눈 값인데요. 이 대표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근데 제주도가 팔마 비율이 전국 평균 11.2배보다
큰 14.4배를 보이고 있고요. 이는 서울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게 불평등의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 세대의 자산 불평등이 갈수록 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청년 세대를 예전에는 3포 세대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모든 걸 포기하는 세대라고 해서 M포 세대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우리 청년 세대의 불평등 어느 정도 좀 심각한 건지요? 청년 세대 상위 25%와 하위 25%의 그 평균 자산 그 격차는 64배입니다. 이는 그 전국 평균 30.8배보다 2배 이상 그 넘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세대 간 자산 이전 그리고 부의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 현상이 제주도에서 심각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아까도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제주지역에서도 이 부의세습이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의세습 문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15년도 이후에 부동산 그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여세, 상속세를 보면은 이 부의 세습의 정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텐데요. 2017년 제주 지역 증여세와 상속세 규모는 각각 548억 원, 160억 원 정도였는데요. 2021년도에는 942억 원, 402억 원으로 각각 72% 그리고 15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에서도 아마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지사님 말로는 구체적인 수치를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게 반응이었던데 이런 걸 보면서 이번 도정 질문에서 오영훈 저자께서는 어떤 것들을 좀 해법으로 좀 내놓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한 의원께서 보기에는 그러한 해법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좀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도정 질문에서 그 오영훈 도지사께서도 뭐 다양한 대안을 찾겠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주도에서도 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은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과제를 계속 추가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 대출 지원, 제주 홈디론, 그다음에 전월세 지원금 확대 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자산 불평등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면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 원인이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출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이 제주도가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양적인 성장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분배가 주민들께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로 인해 가지고 소득 격차가 크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대한 부작용을 우리가 하루빨리 행정에서 찾아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금방 얘기하신 한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번 도정 질문 내용과도 좀 맞닿아 있었던 것 같아요. 쭉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 의원께서 최근에 창립한 의원 연구단체 청년이 행복한 제주 대표의원으로 선출됐더라고요. 이 연구단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제주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인지 좀 계획이 어떨까요? 일단은 청년 문제가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청년의 기준은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만 34세로 정하고 있고 조례에서는 39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과 정치권에서는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이 다른 문제처럼 일괄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청년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의 청년 문제, 취업과 군대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0대 중반에서 20대, 30대 초반까지는 결혼 문제,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문제가 있을 겁니다. 30대 후반에서도 이와 똑같이 그런 다양한 청년 문제가 있는데, 이 청년에 대해서는 항상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책적인 해결책을 내세울 수 있도록 그런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미래 세대들을 위한 과제들을 정리를 하고 해법들을 모색하는 자리는 기대가 좀 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좀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행복한 제주를 위해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도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정에 당부하고 싶은 말 해주는 걸로 인터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청년이 행복해야 이 제주의 미래 역시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그러기 위해서 청년이 행복한 근로 조건이 먼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주특별시도가 되면서 제주 유치기업에 대한 특례로 다음 카카오는 많은 기업이 유치가 된 건 맞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과연 행복해졌냐라고 따져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속내를 찾아보면은 이 기업들로 인해 가지고 계약직, 하위직급 그리고 저임금 등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영훈 지사께서 20대 상장기업 4천만 원 이상의 기업을 유치를 한다고는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번에 사실 제주도가 MZ세대 인식조사를 지금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1순위로 워라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수치가 50% 이상인데요. 기업의 특례 조건을 주는 것처럼 저희가 기업을 유치를 할 때 이 기업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해가지고 제주도의 양질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기업을 유치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수한 제주 지역의 인재가 제주에 남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행정에서 이로적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님과 함께 점점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정확히 지금부터 20년 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한 말입니다. 역대 대선 TV토론 역사에서 명언으로 꼽히는 말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제주도민 여러분, 살림살이 어떻습니까? 다시금 묻습니다. 도정과 의회 모두가 도민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그늘이 조금이라도 거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